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하고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진짜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아마 입학할 것이고, 그리고 또 눈 뜨고 또 일어나면 아마 3월 모의고사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 뜨고 일어나면 아마 중간고사 보고 있을 텐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마 다 모두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고사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거의 중간고사 볼 때쯤에 아이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3일의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럽니다. 3일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이제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때는 한두 달 전에 진짜 무조건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그럼 3일의 기적이다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 사실 어떤 아이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와 그리고 양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3일의 기적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가능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기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럼 이화여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내신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 거의 이제 100점 거의 다 배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평균 점수, 재원생 평균 점수가 86점 그리고 88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90점 이상도 거의 30%,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거의 45%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거의 90점에 가깝도록 되고 있고요. 매 시험마다 100점을 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매 시험마다 아이들이 성장이, 지금 실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전체 평균도 마찬가지로 점점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된 내용에서 이제 추가로 된 내용들과 그리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통합과학 1에서 사실 그전에는 통합과학이 그냥 한 과목으로만 돼 있어서 교과서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하면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분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 과목과 이제 2가 분리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아마 시험 범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통합과학 1에서 추가로 된 단원이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입니다. 사실 여기는 예전에 교육과정 08 교육과정에서 물리 파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단위 환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커다랗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교육과정 개정 전에 1단원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 화학, 그리고 생명지구, 물리 파트 거의 골고루 이제 배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물화생지로 이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통합과학과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조금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성질에서 물리 파트, 거기에 신소재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적 성질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집중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원, 여기가 가장 이제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 파트가 조금 시험 범위에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역학 파트입니다. 근데 이곳이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화학 파트 그리고 생명 파트 더불어서 여기 2단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물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에서 이제 아마 그럼 2학기 때 시험 범위를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사실 화학 1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제 내려와서 통합과학에서 같이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마 산화원원 그리고 산염기 화학 파트가 어렵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합과학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그 문장 수를 한 9문항 정도로 이제 내보내줬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산과 염기 내용 이제 그 보면 예전에 화학 1에서 양적 관계 가르치듯이 해야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커다랗게 다른 점은 없으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물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파트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맨 마지막 파트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원은 예전에 융합과학 배우던 시절에 있었던 단원인데요. 이 파트가 이제 또 요번에 22년 개정에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그때는 내신할 때는 맨 마지막 단원이고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없는 단원 취급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능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여고 통합과학 수업 특징은 일단 4학점 물화생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물화생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신다는 건 일주일에 과학이 4시간이 들었는데 1시간이 물리선생님, 1시간이 화학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배우는 학교들의 특징은 심화 내용까지 학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학교들은 과학 A, B로 나뉘어져서 뭐 화학선생님이 화생 파트 가르치시고 물리선생님이 물질 파트 가르치고 이러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별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심화면 내용,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내용을 가져다가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을 땐 정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교과서 출판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래엔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보다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부교재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제작을 하셔서 학기 초에 나누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전에 부교재 내용을 보면 원래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정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약간 조금 특히나 생명 부분이 그렇게 강했는데 약간 좀 신문 사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구과학 파트에는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그림이 정말 많아서 그 그림들을 분석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학원 교재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도. 그 이유는 아이들 부교재 받아서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아마 또 이제 교재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그래서 아이들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일단 문항수는 21문항, 그리고 단답형 4문항인데요. 전체 합해서 25문항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물화생지 4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나누기 4하면 하나가 남거든요. 그게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리 파트는 문항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점은 동일하게 25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 파트는 문항수는 많으나 한 문제 틀려도 뭐 2점 몇 점 감점이지만 어떤 거는 틀리면 3점 몇 점 감점이 돼서 그래서 그 문항을 보고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지의 배열이 항상 물, 화, 생지 순서 그리고 단답형도 물, 화, 생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역학 파트가 어려운데 물리가 1번이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문제 푸는 순서도 알려줍니다.
물리 먼저 풀지 말고 다른 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라. 근데 내가 물리가 자신 있다. 그럼 물리 먼저 풀어라 라고 합니다. 사실 배점은 똑같은데 문항수가 많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면 오히려 그거에서 좀 시간이 잘못 계산한 경우에 끝까지 못 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험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매우 짧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까지도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점이죠. 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예상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리 파트는 과학의 기초, 그리고 전기적 성질, 중력 시스템인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변동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신소재, 그리고 원래 과학의 기초는 안 들어가고 이 두 파트가 항상 시험범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학의 기초가 들어가는 만큼 아마 시험범위에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화학 파트는 항상 원소의 주기성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명 파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합과학 교재에서 보면 맨 앞부분에 생명 파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 먼저 안 나가시고 항상 뒤부터 나가십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 파트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이라고 해서 뭐 규산형 광물의 구조 이런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이런 파트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시험을 특징을 보게 되면 과목별의 난이도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 파트가 어려운 파트다라고 하면 물리 시험이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 산염기 중화 반응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화여고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100점 맞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시험 문제 특징을 보면 물리 파트는 사실 시험 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물리 파트를 너무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공해 주시는데 근데 그 문제가 통합과 그리고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가 되고 그러나 2024년은 그래도 기출문제가 난이도가 하강했다라는 점. 근데 아마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물리 1학기 작년 중간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보기 바꾸는 식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화학은 학교 부교재에 예상 문제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부교재 문제의 변형 문제를 정말 많이 출제하셨고요. 그리고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정말 많다라는 점.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이게 화학 기말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이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라 라고 했는데 이 학생도 여기 보시면 MgF2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XZ2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로 써야 되는데 원소기호 그거를 그냥 대입해서 써버리게 되면 틀렸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문제인데도 2점이 감점돼 버리는 이런 식으로 실수를 유발하시는 문제들을 출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특히나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의 문장이 정말 길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부교재에 없는 내용 필기시켜서 아이들한테 예시 들어드리는데 그 예시에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기말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 파트 지금 여기 보기가 4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줄 이상 넘어가면 조금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생명 파트가 항상 이렇게 보기 길게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왼쪽 문제는 사실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멜라닌 합성 효소 가 많이 이제 분비가 된다 이런 건데 그냥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아니라 멜라닌 그냥 멜라닌에 대한 유전자 근데 사실은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문제 풀 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요, 2023년도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3 모의고사 문제 자료를 변형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수준을 넘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선생님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거의 통합과학이 이제 아닌 그 이외 지구과학 1, 2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인데 사실 교과서나 부교재는 이게 지금 지구 지도 본 건데요. 이걸 우리가 남극에서 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구를 측면에서 보고 적도를 가운데다 놓게 되는데 여기는 가운데가 지금 극지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응용해서 내신다라는 점.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맞춤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항상 교재 내용이 바뀝니다. 이번에도 물론 바뀌게 될 거고요. 아이들의 필기나 그리고 아이들의 부교재 그리고 학교 교과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수업 시간에 나가는 교재인데요. 빈칸이 뚫려 있어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마다 거기다 빈칸을 채워서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필수 암기 네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만약에 배운 내용이다. 근데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장씩 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제 외워오게 시켜서 테스트 보고 그럼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직전 대비되는 최종 정리 송글씨 노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화여고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부교재 그리고 아이들 필기 모두 모아서 제가 송글씨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시험 전에 이거 한 장만 들고 가서 이거 한 권만 들고 가서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직전 정리가 아주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제공하는데 사실 이게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탕으로 하느냐? 학교 기출문제 바탕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출제 예상 문제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기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처럼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에서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 암기 테스트 매주마다 실시하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사실 제가 주말에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1시간씩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대1로 직접 클리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 동영상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정말 수업 끝나고 나면 주말 끝나고 나면 동영상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놓쳤던 부분이나 다시 듣고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항상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문자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맨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굳이 학원에 나오지 않아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요일 오후 2시 3월 9일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과학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과학을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